상고였었어요. 그런데 올해 경제 하도는 경기 침체라는 것이죠. 미국이 금리를 많이 인상하니까 달러 가치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킹 달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올해 언론에 보면 상고라는 단어가 별로 안 나와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K클래스 진행을 맡은 한수봉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빅웨이브 거대한 변화를 쓰신 김영희 교수님 모시고 2023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전까지의 상황이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세계 경제가 3고,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좀 진통을 겪었고 이게 앞으로는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소가 된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작년에 우리 언론에 보면 상고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왔었거든요. 상고라는 게 고물가, 고금리, 고달러였었어요. 물가가 높으니까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미국이 금리를 많이 인상하니까 달러 가치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킹 달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올해 언론에 보면 상고라는 단어가 별로 안 나와요. 그게 많이 해소되고 있다는 건데요. 물가 상승률이 작년에 정말 높았죠. 예를 들어서 작년 6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1%, 40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작년에 소비자 물가가 5% 올랐는데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높은데요. 물가 상승률이 왜 낮아지느냐? 그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요. 작년에 물가는 올랐는데 우리 임금은 그만큼 안 올랐거든요. 실질 소득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주가도 떨어지고 최근에 와서는 집값마저 떨어지니까 우리 부가 줄어들거든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시차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당장 소비가 바로 줄어들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 후, 두 달 후 소비 계획을 세워놨는데 지금 금리가 오른다고 그 소비를 당장 안 줄이죠. 그런데 금리를 인상하면 서서히 가계가 소비를 줄이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시차 효과가 한 12개월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 미국이 엄청나게 금리를 빨리 올렸으니까 2분기 이물에는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었는데요. 특히 국제유가가 작년에 배럴당 120달러까지 올랐어요. 네, 게다가 전쟁 때문에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80달러 안팎에서 작년보다 많이 떨어지니까 유가가 떨어지니까 기업들이 생산 비용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니까요.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이 금리에는 물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니까 금리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작년 9월까지는 킹 달러가 이야기가 나올 처럼 달러 가치가 엄청 올랐는데요. 이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미국이 앞으로 금리 별로 못 올릴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시간이 갈수록 경제가 나빠지면 금리를 내릴 것이다. 지금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지금은 미국 금리가 높지만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이다. 그럼 미국으로 돈이 돌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작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고달러였는데요. 지금 물가 상승이 낮아지다 보니까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 가치는 최근에 좀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 시간에 올해는 경기 침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경제 금융시장 하도는 상고였었어요. 그런데 올해 경제 하도는 경기 침체라는 것이죠. 물가 상승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위축돼 가지고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겁니다. 결국에 듣다 보면 이게 다 연쇄적이잖아요. 물가가 떨어지면 생산 비율이 떨어지고 소비가 떨어지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이게 아주 높은 곳을 찍었다가 또 다시 내려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물가가 낮아지면 경기가 나쁘니까요. 또 중앙은행은 금리 내리고 경기를 부양하죠. 금리 내리면 소비 투자가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물가가 또 지나치게 오르면은 중앙은행은 금리를 많이 인상해요. 금리 인상하면은 금리 인상한 만큼 시차를 두고 소비도 투자도 줄어들면서 경기가 나빠지죠. 그래서 경기라는 게 늘 사이클이 있습니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성장하는데 이 성장 추세선을 따라 가지고 추세 2로 갔다, 밑으로 갔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 게 경기입니다. 이 회복과 침체를 반복할 수밖에 예. 없는데 이 사이클이 어떤 시점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예측해 보는 게 또 이제 교수님 같은 분들과 그렇죠. 또 저희 궁금한 투자자들이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자산 배분을 꼭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은행 예금들도 넣을 수 있고 주식도 투자할 수 있고 뭐 채권도 투자할 수 있고 뭐 부동산도 투자할 수 있는데 이게 자산 배분이 정말 중요한데 이 경기 사이클에 따라 가지고 예금 그다음에 주식 채권 뭐 이런 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번 K클래스 저희 2부에서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가 해소되고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얘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 상황을 어떻게 기회로 잡을 것인지, 개인 투자자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